What do you want, Peter? I want to go back on my trip with the girl who I really like and tell her how I feel. MJ. 뭐요? 야, 너 리즈 어디다 갖다 버렸어? 갑자기 MJ랑 사귀겠다고? 어허이,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냐 임마! 아이고, 이제 마블 영화에서 믿을 남자는 네드밖에 없는 겁니까? The Spider-Man Far From Home trailer is about to play, but if you haven't seen Avengers Endgame yet, stop watching because there's some serious spoilers about to come up. But if you have seen Avengers Endgame, enjoy the trailer.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 MCU에서의 두 번째 스파이더맨 시리즈이자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뒤를 이어 마블 페이지 3의 종점을 찍는 영화입니다. 엔드게임이 마무리되고 난 얼마 후의 내용을 다루는 데다가 피터 파커가 토니 스타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캐릭터인 만큼 이 영화의 여기저기에서는 토니 스타크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 흔적은 숭고한 영웅이었던 토니에게 걸맞는 따뜻한 온기와도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전의 토니 스타크에게 상처를 입은 빌런이 나타난 것이죠. 그의 이름은 미스테리오. 이 영화의 메인 빌런입니다. 미스테리오. 머리에다가 타조알을 쓰고 다니는 이 이상한 캐릭터는 본인의 힘으로 거대한 괴수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뒤 그 난장판이 된 곳에 나타나 온갖 연기를 해대며 그 괴수를 처리한 뒤 영웅의 행세를 자처하는 독특한 설정의 캐릭터입니다. 비슷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 인크레더블 1편에서의 메인 빌런 신드롬을 떠올리신다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아무튼 요 캐릭터 설정인 만큼 영화에서도 중반의 시간이 넘어간 이후에야 정체가 드러나게 되며 하나의 큰 반전으로서 작용합니다. 영화관 여기저기에서도 어머? 하는 소리가 터져나오는 둥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물론 저는 미스테리오라는 캐릭터를 이미 알고 있었던지라 반전이 반전으로서 다가오지는 못했고 영화의 큰 재미 중 하나를 잃은 저는 그 울분을 담아 옆에 앉아있던 친구를 자신몰이 장단으로 두들겨 패려는데 여기에서 빌런의 동기가 드러납니다. 살아생전의 토니 스타크의 독설에 상처를 입었고 또 토니 스타크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그의 빌런으로서의 동기였죠. 현실로 친다면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고 그걸로 나쁜 마음을 먹는다는들 그것이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뭐랄까 너무 진부합니다. 토니 스타크의 독설에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토니 스타크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다. 이거 아이언맨 단독 영화에서 지겹도록 봐온 묘사거든요. 아니 다 떠나서 스파이더맨 1편에서의 빌런의 동기조차 이거였어요. 벌처. 사람들은 믿을 것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독설 한마디 듣고 회고된다고 저런 말을 하고 다니나요? 나 같으면 그냥 상사 욕만 하고 다닐 것 같은데. 결국 빌런의 동기가 진부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빌런에게 있어 동기의 묘사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뼈아픈 단점이 아닐 수가 없죠. 허나 그렇다고 해서 이 미스테리오라는 빌런이 매력이 없는 빌런인가 라고 한다면 이 말에는 저는 도무지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기의 묘사와는 별개로 미스테리오는 매력적인 빌런이에요. 설정 자체가 독특하기도 한데다가 무엇보다 그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모순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사람들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1번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2번 사람이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2번 사람에게 있어 1번 사람은 모순적인 사람입니다. 이 관점으로 본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모순되었다고 말하는 자가 빌런이요, 적은 사람들이 모순되었다고 말하는 자가 히어로인 겁니다. 즉, 빌런의 첫 조각은 모순됨이라는 것이죠. 미스테리오, 그가 가진 모순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만든 발명품을 무시하고 자신을 내쳐버린 토니 스타크에게 분노하여 빌런이 되었지만 본인이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를 고치기 위해 만든 치료기구는 17살의 어린 소년의 트라우마를 끄집어내 공지로 몰아넣고 사람들에겐 믿을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믿음을 받고 있는 스파이더맨을 모함하여 믿음을 무너뜨리죠. 자가당착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빌런의 초석을 정말이지 잘 닦았어요. 너무 좋게 말했나요? 그냥 간사한 겁니다. 전형적인 악당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작중 스파이더맨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관심과 기대, 믿음의 부담감을 느끼며 평범한 삶을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라도 관심과 기대, 믿음을 얻고 싶어하는 미스테리오가 평범한 삶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은 정말이지 이 영화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직 어린 피터에게는 아이언맨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은 너무나도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안경, 이디스는 쓰기에 너무 무거웠죠. 피터에게 있어선 이디스 이꼴 부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담을 다른 이에게 넘겨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은 자는 그것의 무게를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분별하게 휘두르죠. 그제서야 피터는 깨닫습니다. 그것의 무게를 알기에, 본인이 부담감을 느끼기에, 아니, 부담감을 느끼는 자만이 아이언맨의 뒤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피터는 다시 미스테리오에게서 안경을 빼앗았습니다. 여전히 안경은 무겁고 또 부담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버텨내기로 했으니까. 그는 친절한 이웃이니까. 그는 아이언맨의 후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언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언 스파이더 슈트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거미 남자, 집으로부터 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자체의 완성도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인피니티 사가가 끝나며 인지도 높은 캐릭터들이 대거 은퇴한 MCU가 예전처럼 높은 완성도와 높은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비웃듯이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참신한 소재, 탄탄한 서사, 매력적인 히어로와 빌런, 그리고 높은 연출력으로 제 걱정을 무너뜨려 주었습니다. 역시 마블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인가 봅니다. 너흰 언제 정신 차릴래? 이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그냥 제가 영화를 보며 든 생각을 필터링 거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말씀드린 것이지 심도 있게 분석한 리뷰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상한 소리도 많을 거고 틀린 부분도 많을 겁니다. 감독이 의도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인 겁니다. 오해하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5번 이상 보지 않은 작품은 진지하게 리뷰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리뷰하려면 VOD 버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온다고 해서 꼭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럼 전 이만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빠이.